안녕하십니까. 문풍당당 인문학 시간입니다.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주제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력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오늘도 막 아득바득 정말 발악하려는 그런 대상을 별로 갖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좀 의외일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권력하고 돈이라는 건 말이죠. 한 인간이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돈하고 권력을 대합니다. 그리고 돈하고 권력 중에서 특히 권력은 제가 전 생애를 걸쳐서 절대로 이걸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싸움 90%는요, 다 권력 때문에 벌어집니다. 자연계에서도 어떠한 종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극단적인 유혈 사태가 간혹 벌어지긴 해요. 뭐 어떤 암컷을 차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역을 선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자신의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유혈 사태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추악한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니체 같은 철학자는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권력을 추구한다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권력의 의지는 생물의 본성이라고까지도 뭐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강호, 한마디로 우리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힘과 힘이 부딪히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이렇게 내혹한 세계, 이걸 강호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강호에서의 권력이라는 건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원초적인 권력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케일이 전혀 다르거든요. 자연에서의 권력과 달리 강호에서의 권력, 인간 세계의 권력은요, 가진 자가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발생을 시켜요. 자연계에서는 강한 것이 자기가 배고픈 만큼 먹는데 인간 세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만물의 영장답게 그 수준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너무도 그에 관련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서 이제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카르마, 부정적인 카르마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걸 원과 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권력 자체는 사회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이지만은 거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이익, 인간 세계에서의 권력은 독점이군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망쳐가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이거를 차지하면 난 이 세계에 완전히 그 대빵이, 소위 말하는 대빵이 된다. 내 모든 걸 다 해먹을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권력을 추구합니다. 잘 들어보면 인간 세계에서는요, 이 권력의 이런 이제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뭐 정치인이 됐든 어느 업계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되게 한마디로 되게 뻔뻔한 인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나가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힘으로 다 찍어 누르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스스로 나는 정의롭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잘 들여다보면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이제 막 자기 뜻대로 막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뭐 정의와 양심, 진리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혹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건요. 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요. 권력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지지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은 내 것이다, 나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권력은 어떠한 인물 혹은 조직의 영구히 종속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대가 바뀌고
그런 사람들이 그 바뀌고 힘의 어떤 역학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은 그 주인이 바뀌어 버려요. 그게 권력의 그 본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짐으로써 뭐 돈이 됐든 간에 어떤 이런 능력이 됐든 간에 그런 가짐으로써 이 사회에서 강력한 어떤 그 이제 교섭력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교섭력을 갖게 된 사람도 사실은 그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이게 이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 임시적인 어떤 그 점유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권력을 이제 해서 얻어서 정점이 서 있는 것 자체도. 제가 그 권력에 대해서요, 한 번쯤은 이거 한번 성찰해 보라고 제가 권해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김용 선생의 그 대표작 중에 하나인 소강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협소설로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이 작품은요, 그, 정치 풍자소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60년대 중반, 후반, 문화혁명이 한창 일어날 때, 그때 나온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자인 김용 선생도 이 작품은 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우화를로 썼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후대에도 굉장히 대중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여기서 나온 작품이 동명의 중국 드라마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우리들이 90년대 때 잘 알려진 소호강호, 동방불패, 이거 다 소호강호, 김용 선생의 원작 소설부터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정우성이 나왔던 그 거무강호라는 영화 아시죠? 이 작품도 소호강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소호강호란 작품을 보시면요, 우리들 이제 동방불패 기억하시죠? 그 영화. 그 동방불패가 익힌 무공이 규화 보전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해가지고 고수들을 떼거지로 덤벼도 다 쓸어버리잖아요. 실제로도 이게 원전에서 나온 규화 보전도 그렇게 막강한 무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이제 독자들이 이 규화 보전은 권력이다. 사실 이 무림 세계에서 권력은 무너지겠어요. 무공 아니겠습니까? 무공. 그런 것처럼 이게 현실 사회로 대입시키면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근데 이 규화 보전을 이 원작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표현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무공은요, 배우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그리고 이 무공을 익히면요, 인간이 상괴를 벗어난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원전 소설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움직임,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몸놀림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묘사가 나오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정말 동방불패가 어마어마한 무공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이 무공의 이 규화보전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성기, 그러니까 고자가 된 남자만이 이 무공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임청아가 좀 이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여성적인 매력으로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이 규화보전을 익히면은 진짜 추한 거세한 남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호강호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권력을 얻은 인간이 얼마나 이게 추하게 파멸하는 건가, 이걸 풍자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어, 그리고 이 규화보전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바람이 일어났는데,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 규화보전을 이제 이게 어떤 원작 소설에서는 어떤 이제 승려가 이거를 몰래 익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환속해서 이제 무림 고수로 이제 많이 활약을 했는데, 증손자 때 이르러서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을 당해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증손자 하나만 남기고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걸 차지하려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정의롭다 말하는 정파, 사파 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원작 소설에서도. 그리고 동방불패도 이 무공을 익혔고, 그 원작 소설에서도 그렇고 나오지만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 구실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망가져서 나오거든요. 영화에서도 임청아가 거세한 남자다 보니까 자기 중간에 영호충하고 이제 눈이 맞는데,
잠자리를 갖지 못하고 나가잖아요.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 이게 규화보전이었습니다. 그게 권력이라고 김용 선생이 그렇게 아주 통렬하게 풍자한 것이죠. 권력은 저는 정말 지혜 있는 자, 철인이려야만 이걸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흔히들 이제 철인 정치하면 저건 봉건적인 독재 정리야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플라톤도 이제 자기 국가론에서 이제 권력을 철인 정치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이 철학자가 이 정치를 하는 건요. 철학자의 권력을 독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정치 권력이라는 거죠. 이 권력이라는 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이걸 맡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력이 이것을 더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스스럼을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철인 정치고 권력은 원래 이렇게 운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선도 악도 아니지만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 권력을 쥐는 순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타인들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로운 경지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 우리는 권력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그것을 설혹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